자,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정말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왜 이런 주제를 했냐면은, 지금은 선택과 집중의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어저께도 종목 상담을 해드리면서 제약바이주 비중을 정말 많이 가져주세요. 정말 50% 정도 비중, 80% 정도 비중. 와, 이 정도로 제약바이주에 대한 비중을 많이 가주신 분들이 정말 개인 투자분들이 많구나. 그러면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어때요? 1주차, 2주차, 3주차가 되는 시점에서 나만 지금 소외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맞습니까? 자, 지금 여기에 따라서 수소차하고 남북경합주 시장에서 확실하게 지금 원투펀치로 자리 잡고 계속적으로 해서 상승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경합주가 여기에 따라서 아직까지는요, 작년도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해서 덜 올라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따가 자료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계속적으로 해서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겠고, 자, 다음 화면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소차. 수소차 어저께 정도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 수소차 로드맵이 발표가 나 있었는데 2018년도 현재에서 2040년까지 아주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발표가 되었어요. 제가 수소차를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얘기를 드렸죠. 조만간 정부에서 수소차에 대한 그런 로드맵이 발표가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한번 뜀박질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로드맵 발표를 1월 말이라든가 아니면 2월 달 초 이렇게 좀 발표를 하기를 좀 기대를 했어요. 왜? 지금은 너무 제가 원하는 종목 자체가 높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눌림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들께 멋지게 한번 이쪽에 관련된 그 친구들이 아주 멋진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감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가 원하는 존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어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첫째 주 정도에서 제가 종목을 하나 정도로만 제공을 해드렸었죠. 어쨌든 정부에서 로드맵이 발표가 됐고 여기에 따라서 무지막지하게 올라갔던 이제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저는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저는 증권 전문가로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지금 몇 년 차입니까? 3년 차예요. 그죠? 예, 3년 차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게 되면은 경제 상황이라든가 또 건설 이런 부동산 정책 발표가 되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주 52주 최저임금 인상 이런 부분에 따라서 고용이 역사적인 어떤 한파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어때요? 적신호 이런 적신호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새해 연초에서 부랴부랴 이런 가감한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과연 이런 카드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 있는 카드냐? 제가 어저께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수소 경제, 정말 수소차는 공기청정기의 끝판왕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해서 이름난 완성차 업체들이 수소차에다가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은 어디다가 치중을 하고 있습니까? 전 세대, 바로 전기차예요. 전 세계적으로 해서 전기차에 대한 그런 보급률은 아주 미약한 수준입니다. 벤츠라든가 아우디라든가 세계적으로 해서 유명한 브랜드 이런 완성차 회사들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해서 어떤 장기적인 친환경에 대한 그런 자동차 프로젝트가 발표가 되었거든요. 왜? 수소차에 비해서 전기차가 생산적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해서 생산 이런 쪽으로 해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더 빠른 속도에서 보급화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소차에 대한 그런 로드맵 발표는 오히려 저는 3년 차보다는 오히려 작년도에서 발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발표는 됐어요. 자,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이 정도는 좀 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다음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다음 그림. 자, 우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상에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4가지가 구성이 되고 있어요. 연료전지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수소 저장 장치, 그리고 여기에서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바로 공기 공급 장치 있죠? 그리고 전장 장치, 이렇게 4가지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시장님께서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전기차가 올라갔을 때 전기차에서 누가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까? 시청자님들, 그거 생각하세요. 응?
전기차가 올라갔을 때 슈퍼사이클이 올라갔을 때 뭐가 제일 많이 올라갔죠? 네, 전기차의 핵심 부품. 응? 전기차의 핵심 부품. MLCC죠? 예, 저층 세라믹 콘덴서. 그래서 사막 콘덴서가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 수소 전기차가 구성하는 4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단가가 비싸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연료 전지입니다. 저기가 수소차가 생산하고 있는 단가 중에서 40% 정도를 생산해요. 예, 엄청나죠? 근데 아쉽게도 연료 전지 이쪽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이제 대형주 쪽으로 해서 지금 치중되어 있습니다. 예, 그나마 이제 중소형주에서 한 달이 걸쳐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해당이 관련된 종목군들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예,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런 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해서 언제까지 상승이 지속이 될 수 있을까가 요것이 관건입니다. 제가 다음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요. 자, 화면을. 지금 이제 수소차 종목군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종목을 꼽으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유니크라든가 또 여기에 따라서 풍국주정 그리고 충전소가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응? 이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3년차가 되는 시점에서 수소 경제 요즘에 미세먼지가 정말 심하죠.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응? 제가 이제 목소리가 잘 안 나온 상태거든요. 예, 제가 웬만하면 이제 감기기를 잘 안 걸리는 스타일인데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최근에 심하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 없잖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독감 환자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시장님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미 바닥권 대비해서 250%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이거는 가열 상태예요. 버블이에요, 버블. 근데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추가적으로 올라갔지만 여기에서 손바뀜이 나왔다는 얘기야. 전혀 연관성이 없었던 종목이 한 달이 걸쳐가지고 올라간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오늘 1, 2, 3, 4, 5 상한가 종목군들이 많이 좀 나왔었는데 대부분 바로 이제 수소차에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분명히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님들 분명히 추격 매수 할 텐데. 응? 물론 오늘 같은 날은 용기 있는 자만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이제 하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가 마감되는 금요일이고 여기에서 수소 관련된 이슈화가 오늘 검색어로서 해서 순위가 올라갈 정도로 해서 오히려 수소차, 제가 한번 검색어 보니까 수소차 관련주 이런 검색어 순위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만큼의 지금 이제 주식을 하신 분들이 수소차 관련된 종목을 열심히 이제 찾아가지고 매매를 했다는 생각을 제가 이제 장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야간 방송을 통해 가지고 있죠. 방송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런 이제 관련해 가지고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다음 주 정도 내에서는 추가적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걸 채취하셔야 돼요. 문재인 정부가 3년차가 되니까 여기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해서 어때요? 지금 고용 살려야 되죠? 경제도 살려야 되죠? 미세먼지 어떻게든 잡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수소 카드를 이제 내미는 겁니다. 그죠? 1년차하고 2년차는 어디에다가 집중했습니까? 북한 카드. 남북경협주죠? 그러면은 3년차는 지금 어때요? 수소차. 그러면 당분간은 누가 원투펀치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수소차하고 남북경협주.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주가 자체가 상당히 레벨업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블화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남북경협주 같은 제가 얘기를 해드렸다시피 어차피 2차 북미정상회담 여기에 따라서 김정은의 3월달 답방 가능성 이런 시나리오가 열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남북경협주가 추가적으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정부가 수소차를 적극적으로 해서 육성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피력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 전기차 대비해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인프라 구축 시 30억 정도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대중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정말 이렇게 발표가 나왔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실적 자체가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게 누굴까요? 부품주일까요? 아니에요. 부품주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본다고 하면 자, 현대기아차는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2세대 넥소 출시가 됐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수소 이런 자동차를 개발을 한 지가 2010년이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죠? 예, 그 전까지 열심히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에서 차단을 해버렸었죠? 정부가 뭐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수소 전지차에서 세계 1등을 먹었을 겁니다.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예, 어쨌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개방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부품보다는 어떤 게 현실적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충전소입니다. 충전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인프라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충전소를 어때요? 가감하게 투자를 한다고 하게 되면 충전소 관련된 종목군들이 먼저 실적적으로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선 순위 자체가 부품보다는 충전소 종목군들이 먼저 올라가는 게 그게 정상적입니다.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은 한 대포 좀 쉬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어느 정도 적당하게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한번 제가 관련된 종목을 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 정도만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제가 어저께도 얘기를 드렸지만 여기다가 조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군들이 여기 이쪽 관련해서 종목이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뭐 수소차도 많이 올라갔지만 수소차 못지않게 수익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경협주였습니다. 경협주. 이해하죠? 자, 여기에서 오늘 어떻습니까? 예, 오늘 자, 북한의 김영철이 워싱턴에 도착을 해가지고 내일자 트럼프를 통해서 어때요? 예, 회담을 가지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그런 조율을 갖습니다. 예,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주말 정도에서. 만약에 주말에 이런 기사가 나와야 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 확정, 장소, 날짜 확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 월날 정도에서 경협주 상태가 한번 이제 비상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미지근하게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저앉다라고 하더라도 김영철 자체가 여기까지 워싱턴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뭐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게 된다면 2월 달 정도 내에서 북미 정상 2차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협주 자체가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경협주를 매매하신 분들은 어떤 종목이 제일 강하다고 했어요? 예? 자, 첫 번째, 자원주가 정말 강합니다. 아난티, 개성공단 이런 쪽의 종목은 먼저 올라갔어요. 그죠? 얘네들이 먼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급부상이 되고 있는 종목군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원주하고 비료주였어요. 그럼 왜 자원주가 많이 올라가냐? 자원주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북한 자체가 가장 많이 지금 뭐예요? 가장 장점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자원가치입니다. 자원가치. 제가 예전에 그 썰전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렸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자원에 대한 인프라가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상상할 정도로 무연탄, 갈탄, 금동, 아연철, 마간, 니켈, 석회석 여기에 따라서 휴대폰을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휘토류 있죠. 휘토류? 휘토류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 내장이 많이 되고 있다고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 자체가 상당히 열악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자원이 강국한 나라예요. 그래서 해당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고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죠. 자원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숨겨져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럴기까지 거기 과거부터 해서 암묵적으로 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현대그룹주 말고요. 현대그룹주를 비롯해서 해당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숨은 보석 같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유독 요 한 종목, 우리 시장님들 한 종목을 유독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종목은 제가 가감하게 얘기했죠? 제2의 아난티급이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 가격대도 10,000원대 이하고
대기업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은 엄청나게 주가가 비상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거를 제가 어저께도 설명드렸습니다. 예, 이 종목은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께서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제가 이제 대박스쿨을 지금 3주차를 딱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야간 무료 방송 여러분들께 시연서 수배하지 않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있죠. 예, 물론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이제 종목도 있었지만은 압도적으로 해서 수익 자체가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종목을 많이 드리지 않거든요. 딱 2개씩. 여러분들께서 부담이 가지 않게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게 딱 2개씩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가지고 예,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간 무료 방송에서도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 자, 그리고 다음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 북한이 가장 필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예, 북한이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뭘 것 같습니까?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자, 식량.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 정도에서 사진을 통해서 보였죠. 평양 시내만 삐까뻔쩍하고 평양 시내를 벗어나게 되면 어때요? 황무지다. 자, 철도. 일제시대 때 철도가 그때 만들어졌고 그 뒤부터는 어때요? 완전하게 노화가 됐죠? 아, 이걸 돈을 어디서 마련할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짐 노저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북한 자체가 만약에 개방이 된다 그러면 가장 크게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농업주다. 농업주다. 그래서 비료주가 최근에 경농을 비롯해서 효성, OMB 이런 쪽에 해당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어때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자원주 같은 경우도 뉴페이스 한국내화가 단기간 내에서 80%까지 올라갔죠? 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아직까지도 숨겨져 있는 종목 있죠? 지금 수소차가 그렇게 적자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정부 정책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00%, 200%, 250%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와,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이거 건들면 안 되는 종목인데? 재무제표가 상당히 안 좋은 회사인데? 예? 문제가 될 수 있는 종목인데? 근데 어떻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정책의 힘입니다. 그러면 남북경합주는 어떻게 될 거예요? 예, 남북경합주. 어쨌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2월달, 3월달까지는 어느 정도는 로드맵, 어떤 일정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남북경합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는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을 통해 가지고 좋은 수익이 나왔던 이제 그런 부분이었고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자, 시장 자체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해서 큰 틀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자, 작년에는 누가 주도했습니까? 상반기? 제약바이주가 초반에 주도를 했어요. 지금은 누가 주도를 했어요? 수소차하고 그다음에 남북경합주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약바이주를 비중을 많이 가져오신 분들. 오늘 제약바이주가 어느 정도 시청 상위 종목군들이 중심이 돼서 반등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해서 반등이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만족스럽습니까? 불만족스럽죠? 남북경합주? 예, 손바퀴 나오면은 다른 종목에서 쭉 이렇게 한번 뽑아놓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은 지극히 현실적으로 해서 종목을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의 시기예요. 아니다 싶은 종목은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가감하게 어때요? 수평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 정도에서 정말 많이 어떤 종목, 갈 수 있는 종목에다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IT? 자, IT가 지금 약하게 흐름이 보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IT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 지금은 수소차라든가 남북경합주 비해서는 종목 자체가 비탄력적이지만 얘네들도 충분하게 어떤 이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월달 정도에서 재료 가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틈바구니 속에서도 비집고 올라갈 수 있어요.